추동훈 매일경제 기자와 함께하는 인 뉴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힘차게 또 한 주 계속 영위를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의 기사 한번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Apple is working on cleaning up its confusing iPad lineup. 네, 애플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뒤섞여 있었던 라인업을 업그레이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패드입니다. 네. 아이패드가 태블릿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은 갤럭시 탭 시리즈를 내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시리즈를 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다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해왔던 애플의 라인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제품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모델 사양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와 같이 세 가지 라인업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특성이 각각 좀 제각기 달라서 혼란스럽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에어는 말 그대로 가볍다, 가벼운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미니는 사이즈가 작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세 가지 라인업이 각각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조금 혼란스러움, 그리고 스펙에 대한 기대에 대한 헛갈림이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구매자들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애플도 내부적으로 이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아이패드의 매출이 3%가량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만 기준으로 해서 좁혀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계속 잘 해왔다가 역시 올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나머지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이패드의 부진은 애플로서는 조금 아픈 부분이다라고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번 라인업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대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프로라는 것은 여전히 가장 고성능 아이패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최신 반도체 칩이죠. M3 칩을 탑재해서 고성능을 강조하고요. 디자인에 차별화를 둔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자인도 다르고 누가 봐도 가장 고성능의 아이패드다라는 것을 강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에어, 가벼운 것을 강조했던 이 모델이 이제 중간 라인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지셔닝을 확실히 하고요. M2 칩입니다. 약간의 사양은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M2 칩을 탑재를 하고 이러한 가벼움을 조금 강조하는 측면을 더욱더 부각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 바로 내년도 3월쯤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새로운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없다라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봤을 경우 내년도에 아이패드 전략을 애플이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매출의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업 업그레이드 변경을 예고한 애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XR VR 헤드셋 그거 좀 궁금한데 혹시 출시 계획이 있나요? 네, VR 기기죠. 비전 프로라고 네. 이름이 명명되어 있는 이 M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도 출시가 임박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벌써 나와 있어야 되는 모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언제 출시되느냐, 과연 제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애플의 매출 포트폴리오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애플의 실적이나 주가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애플 아이폰의 성장 한계 그리고 아이패드의 매출 부진 등의 문제로 향후 미래 먹거리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를 다시 한번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 바로 비전 프로가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내년도 1월이면 나올 수 있다. 즉 다음 달에 출시될 수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월 중순부터 애플 스토어의 지점 직원들의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내용의 내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곧 애플 스토어에 기계가 깔릴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을 만큼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완전히 새로운 기기다 보니까 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궁금증도 많을 거고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직원들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내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을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애플 기기가 새롭게 나오는 만큼 이를 포장하고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기계까지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올 만큼 정말로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전히 준비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을 감안했을 때는 3월쯤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24년 된 출시가 확정되는 만큼 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메타버스, 이 가상기기 시장은 어떻게 좀 발전할지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 사실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비전 프로의 비전 에어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관련된 소식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 쪽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China uranium grab poses threat to Western energy supply. 그래서 중국의 우라늄 선취매 싹쓸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구의 에너지 공급망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올해 뭐 주식 시장도 뜨거웠지만 이 현물 시장, 선물 시장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뭐 금값도 계속 변동성 그리고 상승이 있어 왔었고요. 특히 석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현물 시장에서 현재 또 주목받고 있는 것 바로 우라늄 가격이 많이 뛰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서 중국의 싹쓸이가 이유로 손꼽히고 있으면서 과연 서방권의 에너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런던의 우라늄 투자 회사인데요. 옐로케이크의 안드레 리벤버그라는 CEO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최근에 자기가 우라늄의 거래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보니 이 중국의 선침에 싹쓸이가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점을 해버리면 시장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이 서방권, 즉 유럽과 미국에서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라늄 가격 폭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요. 자, 우라늄은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만큼 원자력 발전에 중국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자력 개발 규모를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의 변동성이 이번에 많이 돋보였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개발을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에 무척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을 펼쳤다가 현재는 사실상 원자력 발전을 다시 재개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현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 가운데 중국이 이를 주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전략적으로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즉 중국 내에서 우라늄 개발과 이러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에 있는 광산을 직접 개발하는 것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우라늄을 사들이는 전략.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외국의 개발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파운드당 81달러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하고요. 네. 이러한 가격은 현재 올해만 70%가량 오른 숫자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우라늄 가격이 파운드당 100달러 이상 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30% 이상 오른다는 뜻인데요. 그럴 경우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개발하는 여러 국가나 정책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50%가 러시아에 있다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나 에너지 대란이 났었던 게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러시아의 전략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전역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 우라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있는데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버린다면은 우라늄 대란은 불가피하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년도에는 우라늄이 어찌 보면 이 현물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굉장히 주목받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라늄 15년 만에 최고치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료를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급망 다변화의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 쪽 소식과 중국의 우라늄 선침했다는 뉴스까지 발빠르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